네, 안녕하세요. 어썸골프 구독자 여러분. 스윙머신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KPJ 투어 프로 유창현 프로입니다. 오늘은 힘 빼고 아이언을 굉장히 멀리 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 골퍼분들의 아이언의 문제점들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스윙을 크게 하고 강하게 친 것 같지만 거리가 그렇게 나지 않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힘을 빼고 거리를 한번 제가 멀리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스윙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쳐도 7번 아이언을 거뜬하게 150m 이상은 보낼 수 있는 거를 그럼 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아이언을 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다운스윙 할 때 이 레깅 동작인데요. 얼마나 잘 가지고 오느냐, 그래서 얼마나 잘 눌러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일반 골퍼분들께서 다운스윙 할 때 올라가서 탑에서 먼저 이렇게 풀려버리는 이런 경험을 되게 많이 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언을 굉장히 잘 눌러치려면 탑에서 힘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지고 와서 그대로 눌러쳐야 거리가 많이 나갈 수 있는데, 여기서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다운스윙을 하실 때 내려와서 잘 끌고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잘 끌고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스쿠핑 동작, 풀어버리는 동작이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아이언이 스쿠핑이 나와서 풀리게 되면 뒷땅과 탑볼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거리가 중요한 건 나가지 않아요. 스매시 팩터가 굉장히 좋아야 하는데, 일반 아마추어 분들께서 스쿠핑이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 공에 힘이 전달되는 그 힘이 굉장히 적다는 거를 많이 볼 수 있고, 탑에서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거의 10분 중에 한 8분 정도 혹은 9분 정도는 탑에서 힘이 굉장히 빳빳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가 탑에 올라갔어요. 전 오른손을 좀 놓고 올라갈 거예요. 자, 올라갔는데 여기서 만약에 저는 지금 오른손을 안 잡고 있지만 여기서 순간적으로 제가 오른손을 잡아버리면 헤드가 먼저 이렇게 풀려버리게 됩니다. 다운스윙 때 저희는 헤드가 가장 늦게 따라와야 하는데, 가장 늦게 따라와야 헤드가 가장 일찍 출발해 버리는 거죠. 그렇게 일찍 출발하게 되면 당연히 저희는 공을 눌러칠 수 없고 스쿠핑 동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탑에서 굉장히 숨이 편하게 쉬어줘야 되고요. 제가 지금 백스윙을 올렸는데 피디님이랑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 근데 만약에 힘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백스윙 올라가서 이렇게 불편하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숨도 굉장히 쉬기도 힘들어지고요. 자, 그래서 아이언을 적은 힘으로 멀리 보내기 위해선 첫 번째, 이런 탑에서 힘이 풀려서 레깅 동작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잘 끌고 와준다고 사실 잘 눌려 들어가진 않아요. 왜냐면 잘 끌고 내려와도 여기서 스쿠핑 동작이 나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백스윙 때 힘을 많이 잘 풀었다면 다운스윙 때 내려오다가 팔로우 스루 구간에서 왼손등을 살짝만 좀 바닥을 봐주게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공 칠 때 다운블러가 안 되시는 분들과 스쿠핑이 되시는 분들은 보통 가지고만 오려고 하고 손이 헤드보다 앞에서만 맞게끔 해주려고 노력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요한 건 이제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첫 번째 중요한 건 탑에서 힘을 푸는 거였죠. 풀어서 가지고 오는 거였는데, 임팩트 동작에서 손이 헤드보다 더 앞에서 맞게 하자,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사람이 순간 탑에서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왼손등을 말아버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팁이 뭐냐면, 저희가 백스윙으로 올라가서 다운스윙을 할 때 힘을 풀어놨어요, 1차적으로. 그리고 내려온다. 근데 이 와중에 팔로우 스루 구간 때 왼손등을 바닥만 보게 해주자 라고 하면은 결과를 바꿔서 과정을 굉장히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운스윙을 해서 바닥을 보게 해줄 건데 언제 해주냐? 공에서 해야겠다, 아니면 공 뒤에서 오기 전에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단순하게 헤드가 닫혀버리기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팔로우 스루 때 만들어주려고만 하면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굳이 꼭 무조건 돼야 된다가 아니라,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 왼손등이 팔로우 스루 때 바닥을 만들어주는 이것만 하려고 하면은 저절로
조금 더 가지고 와지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굳이 왼손등이 어디서 바닥을 봐야겠다라고 생각해 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팔로우 스루 때만 만들어주면 돼요. 여기서 늦어도 빨라도 다 필요 없어요. 팔로우 스루 동작에서만 해주시면 굉장히 아이언이 눌려맞고 쫀득하게 맞을 수 있는 거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이 동작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올라가서 힘을 뺀다, 말하기 편할 정도로 힘을 뺀다, 그리고 두 번째 다운스윙 때 내려오면서 왼손등이 팔로우 스루 구간을 봐준다. 내려오다가 풀리는 게 아니라 계속 손목이 유지된 상태로 가지고 와진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돼요. 한 손으로 보여드리면 천천히 내려오다가 맞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잘못된 동작은 왼손등이 내려오면서 저를 봐버리면 안 돼요. 본인을 보는 게 아니라 바닥. 어떻게 보면 뒤집어 준다인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에서 뒤집어 버리면은 훅이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한도도 안 뜨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팔로우 스루 구간에서 보게 해야 된다. 결과를 공으로 놔두는 게 아니라 팔로우 스루로 결과를 만들어주면 돼요. 저희의 이 연습 목적은 공을 눌러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스퀘어로 맞추는 거기 때문에 결과값을 공이 아닌 이 팔로우 스루 구간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안 좋은 예시부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스윙을 올라가고 나서 저는 공에서 바닥을 보게 한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공에서 왼손등이 바닥을 보게 한다. 왼쪽으로 굉장히 많이 갔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좋은 예시로 여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이 왼쪽만 팔로우 스루 구간만 신경 써줄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거리도 편하게, 그리고 힘 안 들이고 하프 스윙에서도 충분히 거리를 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되게 그리고 중요한 건 일반 아마추어 분들의 고충 중에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5번 아이언과 6번 아이언과 7번 아이언의 거리가 완전 똑같진 않지만 5m, 10m 밖에 차이가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연습입니다. 대다수 일반 골퍼분들의 거리가 이제 들쑥날쑥 하시는 분들, 그리고 탄도만 높으신 분들을 보면은 이 스쿠핑 동작이 거의 다 한몫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작만으로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면서 세게 치지 않아도, 그리고 부상 없이 멀리 보낼 수 있는 그런 스윙을 갖게 될 수 있는 거죠. 정말 힘을 들이지 않고 한 번 더 거리를 내볼게요. 이번엔 스윙을 제가 더 줄일 거고 올라갈 때도 힘을 더 빼볼 거예요. 150m 나갔을 것 같아요. 162m가 나갔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 지금 왼손등을 분명히 바닥을 보면서 쳤는데 공이 이렇게 예쁘게 드로우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힘을 줘야 되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탑에 올라갈 때까지는 다 빼놓을 거고요. 웬만하면 다 빼놓을 거고, 내 오른쪽 허벅지에서 줘야겠다, 아니면 조금 더 가지고 와서 줘야겠다 보다 최대한 공 쪽에서 주시면 되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탑에 올라갔을 때 어느 구간에서 힘을 써야지 라고 생각하면은 그 순간 바로 힘이 들어가서 끌고 오는 동작이 첫 번째로 안 나올 거고요. 그러면 손등을 뒤집는 이런 동작도 나오기 힘들 건데, 이 레깅이라는 건 탑에서 힘이 얼마나 많이 빠져 있느냐에 따라서 가지고 오는 양이 결정되기 때문에 최대한 공 쪽에서 힘을 사용하려고 노력해 주시면 돼요. 특히 아이언은 더더욱 힘을 안 주고는 멀리 보낼 순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는 최대한 쓸데없는 곳에서 힘을 빼서 공에다가 조금 응축시키는 연습일 뿐이지. 그러면 탑에 힘을 풀어놨을 때는 공에다가 힘을 줘보세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힘을 주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생각보다 힘을 안 들이고도 멀리 칠 수 있는 건데, 이 손맛을 처음 느껴보시는 분들은 뭐지? 나 세게 안 쳤는데 굉장히 멀리 가네? 라고 말씀을 다들 하시는데요.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는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공을 치고 계세요. 근데 정작 본인이 느끼기로는 힘이 안 들어가니까 스피드가 굉장히 안 난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힘쓰는 포인트를 조금만 더 왼쪽으로 가져가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같은 미스가 좀 났다, 왼쪽으로 좀 갔다 하면 힘쓰는 포인트를 더 왼쪽까지 늦추는 거예요. 탑에서 힘을 좀 더 풀고 나서 이렇게 늦추면 왼쪽으로 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이 연습의 좋은 핵심은 부드럽게 쳐도 거리가 멀리 나가지만 마음껏 휘두르는 대로도 거리가 많이 나갈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장점인데, 물론 편하게 툭툭 쳐서 거리 많이 내는 것도 좋지만 한 번씩 거리를 나는 좀 많이 내고 싶다 할 때 원하는 만큼의 힘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답답하게 사용되고 힘은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거리가 안 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연습을 꾸준하게 많이 해주신다면 탑에 올라가서 다운스윙 할 때 몸의 힘은 많이 빠지는데 클럽 스피드는 계속 느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세게 치는 만큼 이렇게 힘이 잘 들어가게 되네요. 그러면은 제가 PD님을 한번 통해서 아이언 힘 빼는 거를 확실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어드레스를 해보실까요? 백스윙 한번 올라가 보시고요. 네, 올라갔어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와, 이러면은 적은 힘으로 거리를 멀리 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는 공에다가 100% 전달을 해야 거리가 많이 나가는데 이미 여기서 많이 들어가 있으면 공에서 힘이 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자, 내려와서 자, 맞고 왼손등이 아까 바닥을 보게 해준다고 했는데 오른손으로도 바닥을 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른손으로 바닥을 보게 한다면 이런 식으로 어깨가 튀어나가게 됩니다. 들리면서. 그래서 중요한 건 내려오면서 여기서부터 왼손등이 이렇게 봐주면 돼요. 이렇게. 네, 올라가서 이번에는 오른손 말고 팔로우 스루 구간에서 왼손등을 바닥을 보게 해주자 라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러면은 이제 아이언이 100% 힘 전달, 공에다가 100% 힘 전달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났어요. 오, 전 너무 잘하셨는데요? 방향성도 그렇고, 사실 그렇게 세게 치지도 않았죠, 방금. 거리도 그렇고. 방금 것도 너무 좋았어요. 잘 가는데요, 너무? 너무 좋은데요? 굉장히 많이 가는데요? 이러면은 스매시 팩터가 굉장히 좋아져요. 지금 몇 개를 쳤지만 클럽 스피드에 비해서 볼 스피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게 힘 전달이 잘 돼서, 공에다가 힘 전달이 굉장히 잘 되면 저렇게 스매시 팩터가 높게 나오면서 적은 힘으로도 거리를 멀리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어떻게 연습장에서 연습하면 좋냐. 일단 첫 번째, 탑에서 힘을 많이 뺀다. 말할 수 있을 정도,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을 많이 빼놓고요. 그리고 팔로우 스루 구간에서 바닥만 봐주자. 이렇게만 연습해 주시면 7번 아이언을 굉장히 적은 힘으로, 그리고 하프 스윙만으로도 150m를 꾸준하게 보낼 수 있는 걸 경험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레슨 내용은 볼 스피드를 조금 극한까지 끌어낼 수 있는 연습 방법인데요. 제가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브레이크인데요. 이것 또한 다른 방법으로 조금 브레이크를 잡는 연습을 할 거예요. 제가 볼 스피드가 선수 시절 때 한 69 정도 나왔었어요. 68에서 9, 정말 많이 나와야 한 70 정도 나왔었는데 최대 78, 9까지도 늘렸던 연습이고요. 이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기본적인 거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제가 실제로 이 브레이크를 잡는 방법을 알기 전까지는 거리가 굉장히 안 나가는데, 중요한 건 그때 더 세게 쳤습니다. 근데 그게 뭐였냐면 백스윙 올라가서 브레이크 지점 없이 피니시까지 한 번에 이렇게 가는, 이런 식으로 가는, 이런 스윙을 계속 했었었는데요. 몸만 굉장히 많이 아프고 생각보다 거리는 많이 안 나가게 되는, 한마디로 브레이크 지점이 없었던 거죠. 임팩트 포인트를 찾지 못하고 마냥 그냥 스윙만 했던 때였다면, 지금은 굉장히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안 해도 몸에 익어서 잡게 되는 스윙이 만들어졌는데요. 일단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브레이크가 좀 없는 느낌의 예전 스윙 같은 경우는 실제 선수 시절 때도 이 정도의 스피드가 나왔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피니쉬는 굉장히 거창해 보이죠? 그렇다면 이 브레이크 동작을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서 몸에 탑재됐을 땐 지금의 제 스윙이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볼 스피드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물론 풀파워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브레이크가 없는 그 스윙을 보시면은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갔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반대로 방금처럼 볼 스피드가 많이 나왔는데도 오히려 조금 더 피니시가 평온해 보이는 걸 느끼실 수 있는데요. 그 연습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브레이크를 잡지 못했을 땐 거리가 왜 안 나가느냐? 저희가 다운스윙 하면서 이 거리를 많이 내보내는 애들은 하체도 아니고 상체도 아닌 상체의 일부인 팔이에요. 이 팔이 스피드를 굉장히 빠르게 내는 거에 포인트인데, 대부분 몸을 돌리기만 하니까 이 팔의 스피드가 안 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몸이 왔을 때, 몸이 스윙이 왼쪽으로 진행이 됐을 때 몸이 잡혀서 헤드가 빠져줄 때, 그때 이제 헤드 스피드가 최고치로 나는 건데, 그 구간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가버리니 얘네가 힘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간단한 방법인데요. 웃기실 수도 있어요. 백스윙을 저희가 올라가면은 다운스윙 때 옆 사람을 순간적으로 공 치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툭 쳐다볼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몸이 돌다가 갑자기 멈춰버려요. 근데 저희는 다운스윙을 스타트를 해버렸으니 뭐 하나는 가고 뭐 하나는 잡혀야 돼요. 근데 그게 머리를 오른쪽으로 순간 돌려버리면 몸은 잡히고요, 진행하던 헤드는 더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또 누리실 수 있는 건, 거리가 좀 안 나가시는 분들 보면은 상체가 덤비면서 아웃인 패스에 그런 궤적을 형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연습은 머리를 오른쪽으로 순간적으로 돌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몸도 잡히죠. 그러면 몸도 안 튀어나가면서 이 팔의 스피드까지 올릴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연습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천천히 보여드리면, 자, 백스윙 올라가서 다운스윙 때 내려오면서 갑자기 보자, 내려오면서 봐보자,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서 봐주자. 그러면 굉장히 많이 뻗어집니다. 팔도 굉장히 뻗어지고, 뻗어지는 것도 어거지로 이렇게 뻗는 게 아니라 그냥 헤드가 튕겨나가서, 팡 튕겨나가서 조금 더 예쁜 팔로우스루도 만드실 수 있고요. 치키닝도 당연히 교정이 될 수 있고요. 대다수 아마추어 분들의 치키닝이 나오는 이유는 로테이션이 첫 번째 안 돼서 그렇죠. 로테이션만 여기서 사실 돼도 치키닝은 나오지 않아요. 팔이 접혀도 치키닝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로테이션이 안 되는 게 첫 번째지만, 안 되는 이유는 상체가 덤벼서 그래요. 상체가 덤비는데 저희가 과연 로테이션을 할 수 있을까요? 하면은 바로 왼쪽으로 그냥 낮게 가버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왼쪽으로 많이 돌고, 여기서 로테이션을 못하니까 치키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오른쪽을 순간 봐줌으로써 상체는 덮이지도 않아서 로테이션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팔이 시원시원하게 뻗어지는 치키닝이 나오지 않죠. 이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치키닝은 이렇게 해서 나오기가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알아서 로테이션이 굉장히 잘 될 거고요.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연습 방법이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번 공을 치면서 좀 보여드릴게요. 순간적으로 오른쪽을 툭툭 봐줄 거예요. 처음에 툭툭, 이런 식으로 봐줄 거예요. 몸을 잡아야지 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알아서 잡힐 거예요. 툭, 이렇게. 그러면 체가 빠져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요. 자, 이렇게 하시다가 점점 스피드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응용을 해야겠죠. 이건 단순히 제가 알려드리는 드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칠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실제 스윙할 때 이 연습을 좀 많이 하다 보면 저희가 실제로 풀스윙을 하면서 오른쪽 사람을 내가 한번 봐야지 라고 했을 때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오른쪽을 한번 보는 느낌으로 최대한 칠 거예요. 이렇게 보려고 노력해 줄 겁니다. 네, 아무리 보려고 해도 저는 이 정면까지밖에 못 봤어요. 왜냐면 저희가 다운스윙을 진행하는데 당연히 스윙 진행 방향이 왼쪽이기 때문에 몸이 왼쪽으로 돌아요. 도는데 순간적으로 오른쪽을 내가 봐야지 해봤자 오른쪽이 이 정도까지밖에 안 보여요. 이 정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목이 아픈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는 목이 치면서 이렇게 돌아가지는 않아요. 충분히 그러려고 느낌만 줘도
거리가 훨씬 더 많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연습은 최대한 많이 해주시는 게 좋고요. 볼 스피드가 정말 극한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슬라이스는 왜 이걸 했을 때 교정이 되냐? 백스윙이 기본적으로 돌았는데 다운스윙 때 회전이 더 되면 슬라이스가 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웃에서 인으로 패스는 나오는데 헤드는 닫을 수는 없어요. 왜냐? 어깨가 덮였으니까. 그러면 반대로 아까처럼 올려서 머리를 반대로 봐주면 그 순간 몸이 잡혀버립니다. 그러면 패스도 당연히 조금 더 궤적이 인투 아웃으로 나올 거고요. 그러면은 몸을 잡아놓기까지 했으니 머리 때문에 몸이 좀 더 잡혔으니 인투 아웃으로 치는데 손의 로테이션도 굉장히 잘 되겠죠. 억지로 돌리려고 하지 않아도 얘네를 순간 오른쪽으로 봐준다고 하면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스윙을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다수 아마추어 분들이 슬라이스가 많이 나는 이유가 이런 브레이크가 없어서 그래요. 브레이크 없이 계속 돌기만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슬라이스가 났고요. 저는 그러면 지금 브레이크 없이 돌았는데 저 볼 스피드가 왜 많이 나왔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설명해드렸던 그런 연습들을 좀 많이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몸에 배어 있어서 제가 아무리 돌려 그래도 순간적으로 좀 잡는 게 있어요. 그래서 프로님들 보면은 실제로 스윙할 때 다운스윙 하다가 머리가 오히려 조금 이렇게 반대쪽으로 가주죠. 반대 힘을 썼을 때 이 스피드가 가장 빠르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잡고 치는, 머리를 고정하고 치는 것보단 오히려 돌려준다는 이미지, 그거를 좀 과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연습장 가셔서 어떻게 연습해야 되느냐? 제가 아까 옆 사람을 봐준다라고 말했지만 실제 사람이 없으면 보지 않아요. 그렇다면 사람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물건이 좀 필요한데 바로 연습장에 가면은 골프백을 들고 다니는데 그 골프백을 사람 대신에 옆에다가 세워놓을 겁니다. 제가 볼 수 있는 무언가를 하나 정해놔야 실제로 연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백을 하나 이렇게 세워놓을 거고요. 그리고 최대한 툭툭 치면서 처음에 오른쪽 백을 툭툭 볼 거예요. 이렇게 다시 퉁, 그러면서 공을 충분히 쳐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좋은 건 나중에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공만 보면서 스윙을 한다, 공만 보면서 임팩을 한다고 했을 때 몸이 좀 알아서 잡히면서 이런 브레이크가 몸에 자연스럽게 탑재되는 그런 현상을 좀 느낄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연습 방법이니까 많이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아이언도 포함이 되느냐라고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이언은 별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왜냐면 저희가 백스윙 올라가서 아이언은 기본적으로 조금 더 왼쪽으로 체중 이동이 간 상태에서 임팩이 진행되고 드라이버는 덜 간 상태에서 임팩이 진행돼요. 근데 아이언은 다운스윙 하면서 머리가 반대로 약간 뒤집어서 누워버리는 거를 경험하게 되면 이 뒤에가 굉장히 많이 맞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언은 별로 연습하실 필요가 없고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우드 아니면 혹은 유틸리티, 롱아이언 전부 다 티에 올려놓는 드라이버만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드라이버 볼 스피드를 최대한 극한으로 끌어보고 싶다 하시면 이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레슨 영상은 드라이버를 250m까지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께서 거리가 안 나가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휘두르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몸만 너무 사용하기 때문에, 너무 예쁘게만 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 아마추어 분들께서 하는 스윙들은 견고하게 너무 다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좀 그리면서 스윙을 해버리는, 테이크백도 너무 이렇게 일자로 빼려고 그러고, 여기서 힌지도 너무 막 주려고 그러고, 다운스윙 때도 뭘 하려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휘두르질 못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세게 치라고 말씀드려도 이렇게밖에 세게 못 치게 돼요. 분명 제 몸 동작은 한 300m를 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처럼 보였을 텐데 보신 거와 같이 스윙의 선들만 집중하게 된다면 이렇게 강하게 휘둘러도 생각보다 거리를 낼 수 없다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을 풀어서 하프 스윙에서도 충분히 거리를 낼 수 있다는 거를
사실 생각보다 너무 간단해서 따라하시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자, 일단은 어드레스에서 백스윙 올라가서 다운스윙 때 가장 거리 손해를 크게 볼 수 있는 동작들 중 하나가 이 팔로우 스루 구간 때 멀리 뻗는 이 동작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공에다가는 힘 전달을 할 수 없으면서 여기에만 너무 신경 써서 그래요. 여기에만. 이렇게 되면 약간 앞으로 나란히 같은 느낌이 되는데, 팔로우 스루 구간에서 제 손목을 보면은 뻗으려고 이렇게 펴져 있어요. 이렇게 펴져 있는데 그러면 헤드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대로 오면 공을 어떻게 쳤냐면 이렇게 친 거예요. 저희는 공을 그럼 이렇게 친 겁니다. 네. 이거는 스피드를 아무리 세게 아무리 빠르게 내더라도 낼 수가 없어요. 골프채를 잡고 있지만 약간 채찍처럼 휘둘러야 하거든요. 그럼 저도 지금 단순하게 보여드렸을 뿐인데 이 손목이 굉장히 접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왼팔도 그렇게 펴지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휘둘렀을 때 손은 밑에 있고 헤드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죠. 그러면 저희가 그대로 내려오면은 다운스윙 때 이렇게 어느 정도 손목의 스냅이 이용되면서 쳐지게 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없이 스윙이 된다면 저희는 비거리를 낼 수 없게 됩니다. 어떠한 스포츠든 이렇게 딱딱하게 하는 건 없어요. 펀치 기계를 할 때도 여기서 이렇게는 주먹을 세게 휘두르지 못하고요. 망치질을 할 때도 이렇게는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는 못이 박히지 않아요. 공을 찰 때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펴져서 이 공을 세게 차지는 못합니다. 그거와 같은 맥락으로 골프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접혀 있으면 당연히 휘둘러지면서 펴버리는 게 아닌 휘둘러지면서 이렇게 손목이 자연스럽게 놀 수 있도록, 이것 또한 그립의 힘이 좀 많이 풀려 있어야 되고요. 특히 탑에서 힘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로 휘두르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자, 스피드를 정말 빠르게 낼 수 있는 연습 방법인데, 일단 스탠스를 많이 줄일 거예요. 왜냐면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몸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건데, 여기서 스탠스를 먼저 줄여놓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몸을 많이 안 쓰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넓혀놓고 몸을 잡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아무리 제가 하프 스윙에서 간단하게 대충 그냥 휘두른다고 해도 몸은 써지긴 써줘야 되니까 얘네를 굳이 잡아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더 덜 써지게끔 만들어 놓을 뿐이에요. 스탠스를 줄여서. 자, 백스윙 올라갈 때 최대한 좀 나풀나풀 거린다는 그런 이미지로 백스윙으로 좀 올라가 주시는 게 좋아요. 백스윙 때 이렇게 딱딱하면 절대 힘을 주지 못하게 돼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힘은 올라갔을 때 빠져 있어야 되고 내려올 때도 손이 항상 이렇게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스탠스를 많이 줄여놓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하프까지만 올릴 거예요. 최대한. 어차피 저희는 하프까지 올려서 친다고 쳐도 미세하게 조금 더 올라갑니다. 왜냐? 저희는 백스윙 때도 가속은 붙으니까요. 그렇게 하프까지 올라가고 나서 힘을 좀 풀었다가 손을 최대한 밑에서 제어시켜 줄 거예요. 손은 밑에서 제어시키고 헤드는 위로 올라가게. 안 좋은 예시를 보여드리면, 하프로 치실 때 이렇게 손이 위로 많이 올라가 있는 걸 좀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이 연습의 핵심은 손과 헤드가 팔로우 스루 이후에 피니시 때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손이 최대한 밑에서 제어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이 헤드가 더 빠르게, 그리고 훨씬 더 정확성 있게 힘 전달을 공에다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골프 스윙은 아크를 좀 크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크를 크게 한다면 거리를 멀리 보내는데 도움이 되겠죠. 아크만 크게 한다고 거리가 많이 나가진 않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작은 스윙으로도, 그리고 작은 아크로도 충분히 순간 속도만 높여준다면 거리를 멀리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백스윙 때 뺐다가 공에서 스피드를 최대한 높여줄 거예요. 공에서 최대한 스피드를 이렇게 높여준다.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는 제가 정말 살살 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실제로 공에다가는 순간적으로 굉장히 힘을 세게 주는 거고요. 결국은 힘을 다 빼고 공 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 공에다가 힘을 최대한으로 쓰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다 빼놓는 것 뿐이에요. 그럼 이제 저희는 마냥 백스윙 올라가서 다운스윙까지 힘을 풀 거냐? 그것도 아니고, 하프까지 백스윙 올라갔다가 공 치는 순간에 힘을 줄 건데, 이게 되게 많은 이제 일반 골퍼분들께서 와닿지 않을 거예요. 공에서 힘을 준다? 아니면 공 뒤에서 준다?
공 앞에서 준다. 사실 굉장히 찰나의 순간이기 때문에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연습을 하시면서 내가 힘을 어디서 썼는지 방금 기억이 나지 않을 거예요.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백스윙 올라가면 다운스윙 때 치고 나서 손을 아까 제가 밑에서 제어한다고 했는데 제어했을 때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제어했을 때가 아마 공 칠 때보다 힘이 더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께서 하프스윙을 해도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쳤던 것처럼 거리가 나지 않는 이유는 힘이 안 좋아서 혹은 유연성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유연하지 않게 쳐서 그래요. 왜냐면 통으로 다 같이 팔과 내 몸통까지 다 잠궈 놓고 하프스윙을 하기 때문에 하프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대부분 이렇게 하시는데요. 팔과 몸통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프스윙을 하게 되면 휘두른다는 개념보다는 돈다, 딱딱하게 그냥 돈다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거리가 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프스윙으로도 거리를 많이 내보내려면 순간적으로 브레이크가 좀 잘 걸려야 하는데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많지만 시청자분들께서 브레이크라는 얘기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 들으시면은 크게 와닿진 않을 거예요. 공 치는 순간 내가 어떻게 어디서 감속하고 가속하고 해야 될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저 또한 초반에는 느끼기가 굉장히 힘들었고요. 하지만 방법만 알면 굉장히 쉬운데요. 올라가서 임팩트 순간에 손을 계속 밑에서 팡팡 끊어주는 거예요. 안 좋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 밑에서 끊을 때 이렇게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금처럼 약간 끊는 거는 살짝 펀치샷 느낌인데요. 손과 헤드가 같이 끊긴 거예요. 그러면 둘 다 감속이 된 거예요. 손과 헤드 둘 다. 하지만 손을 순간적으로 제어해서 헤드가 올라가게 해준다면 이렇게 그러면 손은 감속하고 헤드는 가속이 더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밑에서 양손을 제어해서 헤드를 올라가게 해준다. 이게 첫 번째. 그러면 이게 조금 어려우시다면 두 번째로는 치는 순간에 저희가 오른손을 놓을 거예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라가서 이렇게 놔버릴 거예요. 올라가서 이렇게 손을 순간 놓는 한 손으로 치는 느낌이 좀 나죠? 그럼 아까 그 양손으로 손을 밑에서 헤드를 제어하는 거를 잘 못하시다 보면 처음에 이걸 하셨을 때 어떤 이미지가 나오냐면 이런 이미지가 나옵니다. 안 좋은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그것만으로도 지금 팔이 살짝 아팠는데 일반 분들께서 처음에는 좀 툭툭 보내주셔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손은 밑에 있고 헤드는 위에 있게. 그렇다면 오른손을 언제 놔줘야 되냐? 올라가서 공이 맞는 순간 놔버리면 됩니다. 이 연습이 왜 좋냐면 오른손을 계속 잡고 있으면 이렇게 상체랑 다 따라 나가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동작이 없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오른손을 저희가 순간 치면서 놔버리면 오른쪽도 잡히기 쉽고 왼쪽도 이렇게 힘을 주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올라가면 오른손을 공 치는 순간 여기서 놔버릴 거예요. 놓는 순간 손도 최대한 밑에 있게. 손도 최대한 밑에 있게. 처음에 이렇게 올라가시겠지만 계속 하다 보면 내려올 거예요. 헤드는 위에 그대로 있고 그러면 정말 과장하면 어떤 느낌까지 들어도 되냐면 이렇게 있어도 돼요. 이 왼쪽 겨드랑이 좀 붙어 있어도 괜찮고요. 왼쪽 팔꿈치도 몸에 약간 붙이셔도 괜찮아요. 손을 최대한 밑에서 만약 올라간다면 아까 같은 하프스윙으로 거리를 낼 수 없게 되는 그러면 이번에 PD님 모시고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자 여기서 내려올 때 내려와서 순간적으로 손을 확 이렇게 헤드가 완전 위로 확 올라가 버리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PD님께서 손을 밑에서 제어를 하면서 헤드가 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PD님한테 이 왼손에 장갑의 로고가 최대한 보이지 않게 보여주면은 이런 식으로 되고요. 보여주지 않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나요, 로고가? 보이지 않죠. 항상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잘 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를 체크하시려면 이 장갑의 로고가 나한테 안 보인다면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보인다면 잘못하고 계신 거고요. 그대로 크게 돌아주고 오!
203m, 220까지 가려면 지금처럼 스윙하면서 백스윙만 조금 더 회전을 좀 빠르게 우측에다 채 던진다는 느낌으로 회전은 잘 해놓고. 오, 방금 너무 잘하셨는데요? 오, 생각보다 그렇게 세게 친 느낌은 아니었죠? 네. 오. 아마추어 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스윙 패턴은 크게만 다니는, 크게만 이렇게 다니는 샷이라면 아까 소개해드렸던 연습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이렇게 손목도 잘 유연하게 써질 수 있고, 네, 휘둘러질 수 있는. 팔이 한 개인가? 그래서 연습장 가셔서 연습하실 때 스탠스는 좁혀놓고 백스윙을 최대한 하프에서 끝내주면, 그 대신 하프에서 끝낼 때 너무 손만 들지 않게 몸도 그냥 툭툭 돌아줄 수 있게 백스윙 올려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최대한 손을 밑에서 끊어주는 연습을 좀 계속 하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하프 스윙으로 최대한의 극한의 거리를 찍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PGA 유창현 프로였습니다.